안녕하세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김정우님은 오랜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말은 부드럽고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관계는 너무도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금전 문제가 얽히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렸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마주치면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우님은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걸 내가 애써 무시했죠. 우리는 가끔 그런 순간을 지나칩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는데도 그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나중에 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보였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리요.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일수록 더 오래 남고 더 깊게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먼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마음 한쪽이 불편한 관계를 그냥 괜찮은 척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년에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말이 부드럽고 배려심 있어 보이고 늘 먼저 다가와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김정우 님도 그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놓이고 든든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은 미뤄지고 부탁은 흐지부지 넘어가고 미안하다는 말은 늘 있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정이 있겠지. 이번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했고 그 사람은 예전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김정우 님은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말로 관계를 이어왔지 행동으로는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었구나. 우리는 종종 말을 믿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 속에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기준이 그대로 보입니다. 늘 다음에 보자고 말하지만 한 번도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망설입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물론 이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까지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은 상황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이어진다면 그건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보는 것.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에서는 이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마음도 이제는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 믿었다가 상처받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 보인다면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기보다는 중요한 일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상처를 막아줍니다. 결국 사람은 말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로 신뢰를 쌓고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인간관계에서 겪는 많은 후회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년에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은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처음에는 가장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이 갑니다. 2023년 겨울 인천 부평구에 사는 70세 이춘자님은 오랜 지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요. 나는 늘 손해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더 오래 들어주게 되고 더 진심으로 위로하게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럴 수 있지요. 이춘자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만나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늘 비슷했고 결론도 항상 같았습니다. 문제는 늘 다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잘못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그때는 조금 다르게 해보실 수도 있었을까요? 그 말을 꺼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국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네요. 그때 이춘자님은 이 관계의 본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감정을 계속 받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계속 소모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들어줄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들어줄수록 내가 더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공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힘든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물론 이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화없는 반복까지 내가 계속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감정, 같은 결론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건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전부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그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은 계속 주고 어느 한쪽은 계속 받는 관계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조금은 거리를 두는 용기, 조금은 선을 긋는 선택.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끝까지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이 버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계속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대화를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더 조심해야 할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나를 천천히 지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일수록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노년에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은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넘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바쁘면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두 번 넘어가게 됩니다. 2024년 봄 대전 서구에 사는 72세 박영수 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평소에 말도 잘하고 사람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어가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반복되었습니다.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도 자주 늦었고 갑자기 약속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일이 있었나 보다. 다음엔 괜찮겠지.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연락을 해도 답이 늦고 결국 혼자 돌아가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서운함보다 먼저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졌다고.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아니라 미뤄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박영수님은 중요한 부탁을 하며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지켜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제가 깜빡했네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는 큰 일에서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것에서 이미 다 드러납니다. 짧은 약속 하나, 간단한 시간 약속 하나, 사소한 부탁 하나. 그걸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기준입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가볍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고민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던 사람인데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볼까? 하지만 그 기대가 반복될수록 상처도 함께 쌓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지만 나중에는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관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선택은 단순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맡기지 않는 것, 그리고 괜한 기대를 줄이는 것.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반복된 모습이 그 사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기본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이어져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노년에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은 은근히 자존감을 깎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늘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친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9세 최명자님도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늘 밝게 인사를 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마다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자님은 참 편하게 사시네요. 욕심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겉으로 들으면 칭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죠.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게 편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난 뒤 최명자님은 하고 싶었던 걸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내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유형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절대 직접적으로 상처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조언하는 것처럼, 배려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오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입니다. 듣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계속 생각나면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지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더 편하게 만들고 나답게 살게 합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조금씩 나를 줄이게 만듭니다. 말을 줄이게 되고 도전을 멈추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말을 마음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대화를 깊게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보다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작아지는 관계는 오래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5번째로 노년에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는 처음에는 오히려 반갑게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오고 잘 지내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1세 김영희 님도 처음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몇 달 만에 연락이 와도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연락해 주는구나. 그래서 전화를 받았고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흐름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늘 필요할 때였고 그 외의 시간에는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김영희 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필요해서 연락하는 거구나. 그 순간부터 전화벨이 울려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유형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말은 늘 반갑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락의 이유가 관계가 아니라 필요였다는 것. 이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한번 식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은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편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도움을 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도 나를 떠올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사람인지 그 기준 하나만 있어도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담스럽지 않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쌓일수록 내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관계는 자주 연락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고 있을 때 유지됩니다. 별일 없어도 안부를 묻고 이유 없이도 떠오르는 사람, 그 관계가 결국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만 이어지는 관계는 마음을 남기지 않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에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항상 피해자인 사람,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 은근히 자존감을 깎는 사람, 그리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까지. 이 5가지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워질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불편한 관계도 억지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이 줄어들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인지 그 기준만 분명해도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마음을 쓰게 만들고 신경을 쓰게 만들고 이상하게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멀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 덕분에 여러분의 삶은 더 단단해지고 더 편안해집니다.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훨씬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남는 관계는 하나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부담 없는 사람, 이유 없이도 서로를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 관계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조용히 함께하겠습니다.